여기 오늘은 이제 어떤 뭐 내용을 나가고 하는 그거보담도 오늘은 좀 짧게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컨셉과 목표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기탄 없이 들어보겠는데,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만드느냐. 예. 예? 마이크 착용하죠. 예. 안 나와요, 마이크가? 이순환 수업이 12월 이맘때 진행된다는 것 자체도 이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순환강이라는 구조와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직도 시대는 달라졌는데 학원이라는 놈의 새끼들은 구닥다리 같은 이런,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이번 수업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듣겠다는데, 그 기탄 없는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보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헛소리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괴롭혀가지고 쫓아낼 테니까, 어떤 사람들을 국제정치학 공부 하나도 지금까지 뺑뺑이 놀고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 18일 강의 안에 뭐 기초 내용 및 외교사 및 모든 거를 한 큐에 날로 쳐먹겠다는 나가주세요. 솔직히 개짜증 나거든요. 저 매년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헛간 가다가 얻어 걸려 들어와가지고 마치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양 운운하는데, 이거 이순환이야. 다시 말해서 예비나 일순환 단계에서 충분한 공부량이 쌓이지도 않은 제로 베이스 인간들이 이건 남들한테도 되게 민폐예요, 그런 부류들.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거나 합기도를 배우든지 골프를 배우든지 뭘 배울 때도 어느 정도 중급 수준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그런 걸 해야지 이게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기초적인 자세도 못 잡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삥기적거리고 있으면 참 그 피곤한 일이거든. 미리부터 자진납세 해달라는 얘기예요. 없어? 내가 이건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렇다 할 국제정치학 교과서조차 제대로 뭔가 독파가 안 돼 있다든지. 하긴 뭐 안진우 선생님이나 뭐 백승호한테 물어봐도 그 동네는 어때 그랬더니, 형 말도 마세요. 안진우 선생님 그거 뭐 하실만 합니까? 정원들이 너 이 말 한 번 더 하면 내가 한 방 때릴 것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특히 다운표 주고, 나 대놓고 특히 여학생들. 야, 김대중 선생님 국제법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뺏겨서 복부 태워놓고는 무슨 답안지 강평을 받겠다는 거야? 장난해 지금? 뭔가 참고서 뺏긴 숙제를 한다는 것과 답안지 쓴다는 거를 엄청나게 혼동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시험 공부 접으세요. 해봤자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번에는 저는 대충 이렇게 했으면 한다라는 게 제 컨셉인데요. 뭐 이미 저하고 스타디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답안지 써보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그렇지만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는데, 기출문제라고 다 좋은 문제는 아니다. 굳이 풀 필요가 없어 보이는 기출문제는 풀지 않겠다, 혹은 그걸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수라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교수 그러면은 어떤 그 범접불가한 불가항력의 어떤 위대함이 있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꼴값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수 새끼들 중에서도 공부 존나 안 하는 떨거지 새끼들이 수두루크하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인강체제로 접어들면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지. 남의 강의 끌어다가 땜빵하는 새끼, 십몇 년 전에 자료나 하면서 대충, 그럼 교수 뭐하러 해? 그러다고 논문이나 제대로 쓰느냐? 안 써. 학교 법인카드 들고 가서 10% 룸사롱에서 그 괜히 미희들 허벅지나 주무르다가 오는데 맞들이는 놈의 새끼들이 수두룩해.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님들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들 중에서, 기출 문제들 중에서, 참 진짜 이게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수가 냈다는 문제일 수 있는가, 참 의심스러운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도 또 솔직한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인 건데, 플러스 알파는 이번엔 이순환이라는 특수성상, 좀 뭐랄까, 틈새에 해당되는 내용. 나 이 외시생들 진짜 월추 이후를 왜 보니? 월추 이후를 여기 미리 또 자진 납시해. 이거 또 그렇지, 왈츠라고 써있지 또. 서강대학교 이근욱이 내가 서강대학교 이근욱 교수 만나면 반드시 이 부분을 내가 짚고 넘어갈 거야. 그거 나쁘지 않은 책이긴 한데, 네가 이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간하는 바람에 내가 애로사항이 정말 꼽힌다. 특히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등의 그 떨거지들이 저 얇은 월추 이후만 승글이 슬쩍 보면 마치 국제정책 공부가 다 끝난 것이냐. 그리고요, 월추 이후이잖아, 책 제목이. 사실은 월추 이전의 내용들도 월추 이후라는 책 못지않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전적 현실주의하고 전통적인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이론과 내용들,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인식돼 있어요. 특히 누구야? 외부 대학, 그 학교의 그 외부 고시반 소속인 그 떨거지들이 있습니다. 앤드 누구예요 또? 또 상당히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부류들. 여기 관악국립고시원들. 나 그래가지고 세력균형 이론에 대해서 적어봐라 이러면은 마치 케네스 월츠만 세력균형 이론을 언급한 것처럼 착각하는 부류들이 숱하게 많어. 여러분, 케네스 월츠의 세력균형 논의는요, 제가 볼 때 완전히 쓰레기예요. 어떻게 그런 역량이 없는 떨거지 같은 학자가 레이건 행정부 때 그 네오콘들이라는 이상한 집단들과 얻어 걸려 마치 국제정치학계에 범접 불가한 위대한 정치학자인 양 지랄들 하고 있네. 정말 내가 지금 쌍욕이 나. 그러니까 미국의 한계야. 어쩔 수 없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이론도 아니에요, 저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월츠 같은 수준 떨어지는 논의를 이거 세력균형 이론 되게 간단하구나. 개별 국가들이 안보만 충실히 준비하면 알아서 저절로 세력균형이 형성된대더라. 세력균형 이론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 웃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뭔가 시험을 대비하는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편의주의적인 사고. 곤란합니다, 이런 거. 지들이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허접한 지적 수준에 걸맞는 간단한 내용이라야 한다라는 식. 그러니까 내가 올해 외시에서 국제정치학이 점수를 엄청 퍼줬어요. 웬만한 애들 한 80점 이상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국제정치학 70점대이거나 60점대인 사람들은 평상적인 점수 채점을 했으면
4말 5초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대 한 점수를 총괄적으로 20점 이상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잘 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저는 이것도 내 얘기 가서 그대로 전해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교수 그 개 씹새끼들이 완연하게 벌써 5, 6년 이상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떨거리들이 이게 합격 퍼센트가 확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번에 그 경제학만 거의 과락에 가까운 그 이상야릇한 그거는 수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개찌질한 문제를 내서 나 제일 짜증나거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뭐야? 뭐가 채점의 기준이었다는 거야 도대체? 나 이거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출제 교수들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요러요러한 틀에 의해서 점수를 채점하려고 했다는 뭔가 근거 기준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채점했다 이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번에 이거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런 새끼들이 외시를 최종 합격해? 존나 실력도 없는 새끼들인데 저거 라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인간들이 상당한 정도로 많이 이번에 최종 합격에 얻어 걸렸더라. 내 얘기 가서 그대로 전해줘. 이번에 혹시 좌우주변에 최종 합격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그랬다 그래. 존만한 새끼들이 그 연수 들어가서 그 나 개인적으로 그 외교원 안에 연수하는 교수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 도는 줄 아세요? 맨날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얻어 걸려 말이야. 제대로 리포트 한 번도 안 써본 그 떨거리들 들어가가지고 헛소리나 찍찍 까대고 말이야. 아주 뭐 역사나 철학 같은 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막상 연수 들어가면 맨날 그런 내용들만 리포트 쓰게끔 돼 있었거든. 나 대놓고 얘기할게. 난 경영과 경제학과 싫어요. 좀 알아서 좀 나가달라. 짜증나니까. 내가 이제 20몇 년 동안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애들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을 흡수할 만한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 동네의 풍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부터 내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으니까 그 알아서 처신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앞에서 자꾸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그 헛소리나 자꾸 까대지 말라는 거지. 늘 수험 효율을 운운하는 그 떨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험 효율 지랄들 하고 있네 정말. 야, 그래서 뭐 나는 열심히 공부하기 싫은데 점수는 이 정도로 많이 받고 싶다. 들인 노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점수는 이렇게 많이 받고. 이번에 원하는 대로 됐잖아. 들인 노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점수는 퍼졌거든. 근데 뭐 안 됐어 결국. 왜 안 된 거야? 따지고 보면 경제학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있잖아. 올 것이 왔다는 평가도 가능하죠. 여러분 연령대들 그 특유의 날림공사로 적당히 공부하면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너네 전부 다 그렇잖아. 내가 뭐 겪어봐서 잘 알아. 실력과 노력은 출중한데 요즘 20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여기 보세요. 이거야 내 답변은. 지랄들하고 앉아있네 지금. 필드가 만만해 보여? 여기 연령대만큼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적당히 그 정도 하면 뭐가 되겠지. 그 허랑한 생각부터 빨리 안 바꾸면 합격 안 돼요.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하면 되겠지.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완전 뼈가 갈릴 정도로 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적당히 뭐 요 정도 비비면 어떻게 되겠지. 짜증납니다.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진 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맨날 놀다가 피색 공부하느라도 시간 없다는 미명하에
제대로 텍스트 완독도 안 된 자들이 응? 논문 시험 보겠다고 깝죽거리는데 기본적으로 그 공부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슥 살펴보면은 되도 않은 개념 용어나 아무 의미 없이 달달 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강조를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라고. 뭐 내가 내뱉는 말들이 전부 그동안 고등학교나 학원 다니면서 들었던 말들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하긴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수능 쪽에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구조는 5년 안에 끝난다. 나도 5년 안에 이 수능 학원 털고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90년대생들은 어디 속할 것 같아? 새로운 시대의 기풍을 흠뻑 흡수하고 뭔가 새롭게 다가올 세계관을 제대로 펼쳐나갈 아니에요. 90년대생들은 내가 겪어보니까 나 같은 586 세대들보다도 더 생각하는 꼬라지 자체가 구닥다리에 틀려먹었어. 나 기가 차가지고 내가. 그렇죠? 얘 돌아가는 거는 마지막 중세인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순 암기에 네가 얘보다 2개를 더 맞췄네. 응? 경쟁이 중요한 거니까 네가 따라서 랭킹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 병신 같은 구조 있죠. 지식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논문형 글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반세기 넘는 동안 계속 부여잡고 앉아 있었다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난 일선 교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차업자득이지 병신들아. 니들 단 한순간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봐가지고 뭔가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나라에 있잖아. 1950년대에 고등학교가 차라리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고등학교 교육이. 지금은 전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나도 강남 8학군 출신이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강남 8학군, 앤드 외고, 앤드 대치동 학원가라는 그 구조 안에서, 그 안에, 그 도가니에서 한번 겪어봤던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도 전제를 하고 들어갈게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요, 사회과학적인 논리적 글을 쓸 만할 역량을 스스로 어릴 때부터 거세해온 세대들로 내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해봤자. 왜냐하면 사물을 판단하고 현상을 흡수하는 자기 나름의 퍼스펙티브를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조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타자가 야 이게 정답이야, 너네는 이런 풀이 과정만 달달 외우면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 존재들로 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 들어보세요. 여기 빨리 손 들어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답안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공부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으니까. 객관식 5개 문항 중 어떤 게 정답에 가깝느냐를 찍어낼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그런 개허접한 방식만이 내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 다들.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아무 하자 없었는데 저 배불뚝이 같은 땅땅한 강사 새끼가 웬 개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잘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야 그게 답안지냐? 나 정말 그러니까 이 수능 시험이 기본적인 취지가 뭐냔 말이야 이게.
대학교에서 수학할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라며? 근데 대학교 막상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걸 제대로 숙제해가는 게 아니라 졸라 뺏기잖아. 제 시간에 리포트 제출하는 이것만 검사해 줄 뿐 대학교라는 데가 여러분들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내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뭐 그거 없잖아. 응? 여러분들 마지막 중세이냐? 그럼 야 알았고 그럼 너는 이 작업 이 수업을 왜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저한테. 예? 이 중에서 그래도 좀 구원에서 건져 올릴 만한 영혼이 있는가? 그 마지막 신락 같은 기대. 뭐랄까 여기 개신교 신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신교 신자나 이런 그 개신교를 믿어. 대한민국에서의 하나님은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렇잖아. 돈 없으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근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이 심판을 비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냐? 창세기에 나오잖아. 소돔과 고모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뭐라고 얘기해요? 롯이. 이거 봐. 이 나이롱 신자들아. 이게 뭐라 그래? 롯이. 롯이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명만이라도 그 의인이 있다면 이 폐역하고 썩은 도시에 이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 안 된다. 니하고 니 가족 식구들이나 피해라. 이거였지. 근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했거늘 그놈의 호기심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지. 그거 모르세요? 예. 외시 합격해서 들어간 애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아. 야, 어느 분야나 있잖아. 들어가면 처음에 시다하고 가방 못지 해야 돼. 허드렛 일부터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외고 나오고 관악국립고시원 출시거나 하는 그 개 떨거지들이 들어가자마자 지한테 정책 기획하고 막 이러이러한 현안에 대한 뭔가 프로젝트를 맡길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근데 외교부 딱 들어가면 한 3, 4년간 뭐만 열심히 하는 거야. 복사, 웬만한 복사 가게 취직해도 될 만큼 복사만 졸라리 합니다. 그 후진 복사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외시합격해서 중간에 때려치고 공사로 간단 말이지. 너희 연령대들 자아상이야 이게. 지들이 뭐나 대단한 존재라도 되듯이 착각을 한 결과 근데 막상 딱 일 시켜보면 바로 캐치하지. 요즘에 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원준아 너 옛날에 네가 나랑 소주 먹으면서 뭐 외고나 뭐 20대들 조심해라 그랬을 때 저 새끼 또 뭔 개소리야 이랬었는데 내가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야 네가 왜 그런지 난 이제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알았냐 새끼야? 네 이래요. 정신을 못 차려. 딱 그 정도 할당량만 완수하면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잘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21세기가 그렇습니다. 거의 압도적이라 해야 되고요. 살아남으려면. 대충 쟤는 뭐 좀 하는 편이다. 이 정도로는 내 자리 유지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참으로 안일하게도 이거 뭐 월츠 이후 이 책 하나만 그냥 대충 달달 외우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있잖아. 왈츠 이후만 달달 외우면 되겠지라고 씨부리는 그 인간들 치고 왈츠 이후 내용이나 제대로 파악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뭘 가지고 이겨? 어? 그러니까 내가 이근욱이 그 혹시 서강대학교 학생 있어요 여기? 없어요? 월츠 이후라는 그 책은 수험서가 아니야. 어디까지나 학술서적이라고. 그러니까 월츠 이후라는 저 책은 왈츠 이전의 국제정치학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게 캐치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소개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근욱 교수가 집필한 책이라기보다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굵직굵직한 이론들을 일종의 번역 내지 뭔가 내용을 조금 그 블렌딩해서 모아놓은 하나의 앤솔로지적인 성격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연령대들 특유의 저급한 책을 고르는 안목이라는 게 최대한 얇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미리부터 계속해서 경고만. 이거 월츠 이전 이걸 알아야 되지. 근데 이거 모르잖아. 월츠 이후만 알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 외교사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개소리 시전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런 떨거지 같은 부류들은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에이, 이거 어디 가서 좀 베테랑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없나 여기? 지금 외교사 몇 년째 출제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도 않는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외교 전략과 외교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제 호랑하게 만만하게 뭐 비엔나 회의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외교사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소리가 마치 당연한 트렌드인 양. 나 이거 돌았나 이것들이? 더 나아가 신림동도 있잖아. 저기 1년 만에 됩니다. P학원, V학원 이런 데서 1년 만에 돼? 나는 1년 만에 됩니다라고 광고를 내는 사람을 욕하진 않아요. 지 방식이니까 그런 광고를 낼 수는 있겠지. 제일 병신 같은 부류들은 그 애미앱이나 학생들 마찬가지인데 도매급으로 다 싸잡아서 얘기해. 1년 만에 될 거라고 진짜로 생각하면서 거기다 돈을 때려박아? 종합반에다가? 돌았냐? 나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년 안에 된다고? 그러니 전략을 잘 썼지. 어차피 버벅대는 애들 돈 빨아먹는 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런 걸 잘 캐치하고 있는 거죠. 절대 용납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택도 안 되는 소리고요. 1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3년도 짧아 내가 봤을 때. 왜? 이 말 해봤자 납득도 안 되시겠지만은,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기본적인 역사나 철학 혹은 사회과학의 기초 내용에 대한 어떤 토대가 쌓여 있다는 전제하에, 그게 국제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뭔가가 이게 좀 빨리빨리 원활히 돌아가는 거. 근데 너네 빤빤히 놀았잖아. 이게 내가 잘 알아. 이 연령대들 중 특히 외고나 강남 출신들의 경우에 어떤 풍조마저 있는 줄 아세요? 역사나 철학에 대해서 내가 흥미가 있어서 탐독하는 애들은 사회적 열패자. 야, 너 그렇게 되게 한가하게 그런 책이나 보고 있을 시간이 있니? 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취업에 유리한 스펙 같은 거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풍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드디어
근데 이게 올 것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해겔이 나왔죠. 해겔. 그것도 6문제나 나왔지. 수능에 그 뭐 언어 영역인가 뭔가. 그러면서 그 일선에 고등학교 국어교사라는 그 떨거지 새끼들 보면 야, 이번에 기출된 문제 해설해 달라는데 애들이 나한테 해결 물어보면 어떡하냐. 짜증난다. 참,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병신 꼴값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거죠.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중고등학교 때 직접 텍스트를 읽히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뭐가 자신의 우수성이라고 개착각하고 있는 상태냐면, 다음 중 밑에서 열거된 저서들 중 해겔이 쓴 저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따위의 문제를 골라내는 천박한 능력. 이것이 자신의 잘남의 근본인 줄 착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닌가요? 다음 중 저자와 저서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런 병신짓이나 하면서 공교육이 정상으로 유지될 걸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여러분 연령대들 함견이란 거 이런 거지. 어쩔 수 없게 이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 니들의 원죄야. 대부분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마지막 중세인으로 허덕이다가 여러분들 뒤에 태어난 애들한테 결국 실력에서 도태될 운명이야. 니들은 오래 못 갈 거라는 얘기야. 나 같은 586 세대들이 나이 먹고도 그 자리 유지하면서 계속 똥차 노릇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인 것 같아. 한번 곰곰이 까지집어 생각을 해봐. 야, 제가 50대 중반을 바라보는데 50대 중반을 바라볼 나이에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지 밥그릇 유지한다는 자체가 능력이야. 이 짓을 했든 간에 뭘 했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서 퇴출되는 나이가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자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독특하고도 특수한 능력이나 안목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령대들의 부모들이 적당히 남들이 이 정도 하는 그것만 딱딱딱딱 하면 되는 줄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 농담이 아니라. 정신들을 못 차려. 좀 보면.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비판적 사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이런 문제 풀려면 요러요러한 학자나 요러요러한 내용과 논문을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라는 그런 거 좀 안 할 거예요, 이번에. 물론 자료는 많이 나눠드릴 겁니다. 자료는 많이 나눠드리겠으나 내가 그동안 쭉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자료나 내용을 팽날 머리 안에 저장해놓고 대가리 안에 이렇게 뭐 암기하면 뭐합니까?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한 판에 답안지에 해당되는 글을 쓰는 방식을 한 번도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웃긴다는 생각 좀 안 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내가 잘 알거든. 대치동이나 이런 데도 이제 논술학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는 나랑 한번 다이다이로 붙어볼까? 거기 논술학원에 뭐 일타 강사라는 사람? 그거 됐고요. 잡소리 집어치우시고 나는 나대로 칠판에 적을 테니까 그쪽대로 적어보세요. 아실력으로 봐고 그냥 붙어봅시다. 맞잖아. 진검승부. 걔네들이 글이 나올 거 같냐? 졸라 실력. 그런 새끼들한테는 뭐 착수금 3,400도 좋고 1,000만짜리 논술 강의도 숱하게 많아요. 그냥 웃긴다니까.
얘들 가만히 보면 학부형이나. 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 되게 많어. 나도 다 때려치고 그냥 대치동 갈까? 하루 만에 잘릴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아줌마들부터 그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처음부터 다시. 정신들 차리라고 이 양반들아, 이러면서. 지들도 책 읽기 싫어하잖아. 강남 줌마들. 난 강남 출신이라 누구보다 잘 알아. 지들도 읽기 싫은 책 읽기를 왜 자식들한테 강요를 하니?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지도 책 사서 좀 읽어보라 그래. 안 읽잖아. 이거 수색대대.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수능 끝나가지고 좀 어정쩡한데 다음 내년쯤에 대치동 한번 가서 코로나 만만할 때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지 한번 내가 증명시켜 줄게. 애들 학원 끝나기를 기다리는 강남 줌마들끼리 3, 3, 5 모여가지고 와고야기를 하는데 무슨 대화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기절 초풍할 거예요. 아유, 대가리 턱만 비어가지고. 그러니 맨날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뭐냐. 근본적인 학식과 지식이 내 자식들이 올라가는 거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연령대도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수준이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없잖아, 니들 보면. 뭐에만 관심 있어? 이거에만 관심 있어. 랭킹, 랭크업. 등수가 올라가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전부. 너 저번 시험 때 전교 300명 중에서 58등이었는데 이번에 몇 등 올랐니? 이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거에 그냥 푹 소금에 절여진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내가 항상 말하지, 그러니까. 아남의 연쇄화, 티모스와 기계가 사라진 떨거지들이 기어들어가지고 그냥 확 진짜 정말 연대나 가지 말이야. 그거 왜 그 안암동에 와가지고 물을 흐려? 수준 떨어지는 것들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랭킹을 올리는 방법에 매몰되다 보면 뭐에만 자꾸 이제 매몰되는 거야. 이거에만 매몰되는 거야. 물론 중요하지, 테크닉이라는 거. 잡기술. 잡기술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닌데, 잡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내 하체나 기초체를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꼭 이순환 때 보면 잡기술만 관심 있는 것들이 혹간 가다 얻어 걸려 섞여 들어가지고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체의 기초 근육이 부실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잡기술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왈츠 이후라는 책에 매몰돼 있더라. 그나마도 불완전하게. 그래서 내가 이근욱 교수 만나면은 한 소리 할 거야. 이 교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책을 출간하는 바람에 이 외시 공부하는 애들이 월츠 이후만 슬커덕 외우면 되는 줄 착각. 이게 풍조다. 내가 이거 뒷감당한다고 개뺑이 치고 있다, 지금. 아유, 정말 내가 미치고 한당한다, 정말. 1000페이지 이상 늘리거나, 좀! 제대로 된 거 쓰거나, 그랬더니, 이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내가 한 건데, 요즘에 서강대 이근욱 교수 내부자 말로는, 지금 이 교수님은 군사학, 무기학 이런 데 관심이 많으세요, 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시라 그래. 틈새 내용이 말이 좋아 틈새지,
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궁무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틈새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딱 3종 세트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소위 여러분들이 이빨 사이 잘 안 닦이는 틈새라는 게 뭐겠어? 사실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과감하게 틈새가 출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 원피칭 저에 대해서 가해지는 많은 얘기들 중에 뭐가 있어요? 이제 뭐 진도하고도 관련 없는 잡학스러운 역사 같은 걸로 시간 갠세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네 연령대기 이 개똥병신들아. 어?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봐. 중공군 한국전 참전? 야, 그거 뭐 요새 뭐 나무위키에 제가 군대 얘기 주로 한다고 남성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나온다면서 지금. 기가 차가지고 내가. 남성 우월주의자래? 군대 얘기가 나오면 남성 우월주의자입니까? 어? 야, 저 기가 차는구만 정말. 어? 군대 얘기 나오면 남성 우월주의자야? 그래 뭐 그렇다 쳐. 떠드는 건 자유니까. 그래서 1번 타자가 뭐야? 잘 안 닦이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적당히 하고 쓱 넘어가 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뭘까요? All kind of 인간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환경, 여성, 난민, 식량, 에너지, 질병, 정부화 혁명, 문화의 이질성과 어떤 불평등성 등등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 여성주의가 나올 법도 한데 입시나 행시에서는 이미 관련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외교부에서는 아직도 무풍지대야. 어? 여성주의 피곤하죠. 이런 정통적인 여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페미니스트가 100명이면 페미니즘의 프레임도 뭐야 100가지가 넘게 된다. 그러니까 내뱉으면 그거 그냥 하나의 유파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요즘에 최근에 시끌시끌한 현안이 뭐가 있어요? 어? 아니 나는 공직자를 선임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조동현 씨? 육사나? 아니 그 양반이 그래 뭐 손해자가 있다 치자. 우리는 그 사람의 실무적인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대체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청렴 도덕한 인간들이었다고?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야, 그죠?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야, 그렇게 청렴 도덕하고 동방예의지고, 근데 왜 이렇게 모텔들은 성업 중이야, 이 코로나 와중에도.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다는 모텔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은 겁니까? 관악산 올라가 보세요. 극지 탐험 등반하니? 졸라 비싼 그런 등산복 입고서 등산복인데 왜 또 그 화장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는 남자 새끼들 향수 뿌리면서 야 이거 가만있어 봐. 내 친한 여학생들 지금 한번 가자고 우리. 지금 딱 좋을 때야 지금이. 나도 내가 시키는 신호 딱 줬을 때 그거만 하면 돼. 여보! 이거 그러면 이게 하고 있다가 다들 손을 놓고 이렇게 이것도 대놓고 돌직구 던지겠습니다. 특히 관악산 올라갔다가 과천과 안양은 일종의 러브 모텔의 도시가 아니냐. 그냥 못을 받겠습니다 제가. 거기 사는 사람들 기분 나쁘시고 뭐고 간에 명백한 팩트잖아. 졸라 많어 모텔들. 그러니까 이제 등반이 힘드니 거기서 주무시고 가야 되는 거야? 지랄들을 한다. 그런 주제에 뭐 그렇게 사람들 그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거든 이런 부분들. 두 번째가 또 뭐예요? 뭐 배구판에서 뭐 욕을 했다. 김산인가? 자기 업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요즘에 시끌시끌하거든 그 배구판이. 아휴 생각들은 짧아가지고 인간 안보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요번에 꼭 이런 인간에서 이거 빠짐없이 다 솎아주세요. 지랄하지 마. 이번에 몇 회강이야?
18회 강의죠. 어감도 좋네. 헛소리 까대지 마. 내 앞에서 자꾸. 병신 같은 것들이 진짜. 뺀뺀이 놀고 공부 안 하다가 18회 강의 안에 뭐 쇼부 보겠다? 이대로 피셋 총력 체제로 가가지고 내년 봄에 넘어가려니까 너무 불안하거든. 삼순환 강의나 요거 땜빵 강의 하나짜리로 지가 붙겠냐고. 내가 이순환 들어온 심리를 잘 알아. 이 공부 길게 하기가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게 한번 얻어 걸려서 만사 불현튼튼까지 하지만 뭔가 도장은 좀 하나 찍어 놓고 가야지. 안 찍기엔 너무 불안하다.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다. 어차피 안 돼요. 저 하위에 몰려있는 중국 축구 같은 신세죠. 그렇잖아. 누가 월드컵 나갈 것 같아? 누가 축구 못 잘해? 이상한 사람들. 내 이순환에 들어온 사람들 심리구조를 내가 잘 알아야죠. 도덕농군성이야 그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야 황종이한테 가가지고 18회 안에 싹 다 정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봐. 황종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제가 이런 황당한 사람들 때문에 종종 휴강을 하곤 합니다. 그게 황종이죠. 이름 뜻이. 턱주가리 달려버려. 주로 그 관악국립고시원 떨거지들이 이런 부류들이 되게 많죠. 턱주가리 돌아간다 진짜. 좋게 좋게 옹야옹야 해줬더니 두 번째가 뭐야 이게? 틈새에 해당되는 저 두 번째 내용이 뭐야? 최신 이론은 없습니다. 최신 이론에 자꾸 연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최신 이론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근데 이게 사실 안정 불안정 역설이 뭐니 하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되게 생소해 보이는 이론들도 더러 문제 출제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내가 딴지를 걸고 넘어가겠어. 안정 불안정 역설 그 시험 문제를 해상해 보건데 안정 불안정 역설 이론을 몰라도 푸는데 별로 지장 없는 문제였어. 뭘 몰랐기 때문에 못 푼 거야 그거 솔직히. 북한 파키스탄 사례에 대해서 졸라 무식하거든. 국제정치학은요 시사나 역사에 대한 야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매우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맨날 월츠 이유나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특히 이것도 대놓고 돌직구 던지기, 특히 여학생들! 고등고시를 시험범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만나튼이나 암기력 테스트하는 보습학원 혹은 중학교 중간고사랑 착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라고. 범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암기력 테스트하는 건 줄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답안지 내용이 단순 암기상 나열에 불과한,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이 시험은 비유로 표현하면 증상에 따른 처방을 얼마나 응용력 있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그 병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뽑자는 시험에 내가 아무리 약품 종류를 3,000, 4,000가지를 암기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인데. 이 증상으로 지금 병원에 달려온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그 증상에서는 약품 목록이 385가지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거는 생약 성분이고 이거는 허브 성분이고 이렇게 하면 야 저 새끼 치워 이렇게 되지. 너희 20대들 있잖아. 이런 목록이나 외우고 있으면 그게 나의 우수함의 증표이냐?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니들을. 알아? 필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적용 응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승부가 갈려지는 게 필드야. 강남 줌마들 정신 차리라 그래. 대가리 똥 만들어 쳐가지고 확 진짜. 나 그럴 거야. 나 아마 대추동에서 쳐보면 여기 손 들어봐 아줌마들. 초등학교 어디야?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해가지고 내가 순혈부터 걸러낼 거야, 거기서. 어디서 외부서 척이 들어온 그 불순분자가, 나는 정통 원류 강남이거든? 그거 쭉 읊으면 금방 드러나. 어쩐지 똥꾸룩내가 나더라. 나 딱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처음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기어들어가지고 지가 강남 있네. 에이, 얘 페이크 쓰지 마. 나는 순혈 강남이야 이러면서. 순혈 강남이라 누구보다 잘 알아. 강남의 그런 허위의식을. 내가 중학교는 휘문 다녔는데 요즘에 휘문 고등학교는 4년제죠. 4년제 혹은 5년제. 왜 그래요? 허영으로 가득 찬 강남 줌마들의 결과물이라고 딱 못을 받겠습니다. 지 아들 새끼가 지가 생각한 레벨의 대학이나 과에 못 갔다고 판단될 경우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강남 줌마들은 바로 뭘 시전해요? 재수 안 하고 그냥 너 당기다 보면 이거 아닙니다. 바로 재수 삼수 돌입시킵니다. 또 실제로 또 그 휘문고등학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또? 종로학원 있잖아 또. 이제 그 학교는 입학하자마자 어떻게 돼? 그래, 4, 5년을 더 해야 큰 사람이 된단다. 교훈이 큰 사람이 되자죠. 근데 대놓고 얘기했는데 휘문 출신인 애들이 배포와 기계가 큰 사람하고는 교풍이 좀 거리가 있어요. 좀 쪼잔합니다. 그 이제 뭐 공고 애들이 쳐들어왔다. 야, 씨발 한번 뜨자 그래. 씨가 공고면 뭐 다야? 멍키 스패너? 이게 아니야. 휘문 애들 바로 도망가 이렇게. 야, 씨, 깡패 새끼들 왔다. 그게 무슨 큰 사람이야? 교훈은 큰 사람이 되자죠. 그래 안 그래?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이지. 인간안보와 해당되는 최신 이론 너. 다만 제일 모르는 내용들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저 두 번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예요? 최신 이론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시험 문제의 관건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와 그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활용하여 지금의 시사나 현상을 얼마나 응용력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글을 쓰느냐가 점수를 판별시키는 포인트인 것이지, 남들이 모르는 최신 이론을 나는 방금 전에 달달 암기했다, 이게 마치 자신의 점수의 중요한 기준이냐 착각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뭐야? 내가 오늘 아마 후반부에 요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신현실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그간 케네스 월츠라는 떨거지 새끼는 마치 신현실주의 이론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 가능한 것처럼 후라이 뻥을 쳤죠. 이론 같지도 않은 이론을 저걸 이론이라고. 아유, 나 집에 짜증. 근데 이것도 내가 돌직구 던질게. 관악군이 고시원 출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이거나 서울대학교 교수거나, 아니 내기 가서 그대로 꼬발로줘. 내가 그랬다 그래. 그 개별 학자의 저서나 혹은 그 이론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 뭐 하는가 하면, 레스토랑의 인테리어가 럭셔리하다 떠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맛있느냐 맛없느냐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입소문 나가지고 블로그 찾아서 갔는데, 야, 이 설렁탕이 내가 12,000원이나 내고 먹을 만한 설렁탕이야? 고개 갸우뚱하잖아. 나는 얄짤없어 그러면. 맛없는 거는. 근데 케네스 월츠다 이거야.
미국 학자다 이거야. 하버드다 이거야. 이러면 껍벅 죽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외고거나 경영학과거나 이런 관악구니꼬시원 출신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 브랜드 밸류가 주는 거에 혹하는 그런 되게 천박한 근성. 예. 그러다 보니까 케네스 월츠가 지나치게 침소봉대됐다는. 근데 빗발치는 비난을 받으니까 지들도 뜨끔한 거지. 그래서 고전적 현실주의의 요소들도 차용해가지고 좀 더 국제정치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겠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지금?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연령대들의 대부분이 문제는 고전적 현실주의를 몰라요. 내가 그동안 답안지 강평이나 기타 등등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고전적 현실주의를 몰라. 고전적 현실주의를. 그러니까 왈츠 이후라는 저 얇은 책을 공부하다 보니 고전적 현실주의는 굳이 내가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구나 라고 인식되어진 거지. 모르잖아.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지금까지 벌써 7, 8년째 특히 외식 국제정책 큰 문제는 철저할 정도로 고전적 현실주의의 문제의식을 발화점으로 삼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너네 그런 관심 없잖아 사실. 중국 공산당 혁명사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잊어주셨습니까?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라던가 특히 너희 연령대일수록 저 꼰대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잖아 솔직히. 단 1초라도 1920년대 순국 선열들이 열심히 일제한 거였던 역사 따위에 관심이 있냐고. 특히 없잖아. 그게 특히 외고라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최근은 똥통학교를 왜 보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똥통학교. 똥통학교의 그 기준이 뭔데? 정신과 기계가 없는, 기계.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 성적을 잘 랭킹업 하는 데만 골몰해 있는 그런 건 제 기준에선 쓰레기 학교예요. 그런 새끼들이, 내가 전에도 이 얘기 많이 했잖아. 나는 되게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학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인간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럼 선생님 외고나 이런 건 뭡니까? 내가 왜 외고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엘리트 학교는 필요하다야. 근데 엘리트 학교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떨거지들이 엘리트 학교를 참칭하고 있으니까 이게 짜증난다는 거야 나는. 외고가 어떻게 엘리트 학교야? 전 세계 다른 엘리트 학교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엘리트 학교들이 뭐 때문에 엘리트 학교라는 리스펙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전부. 엘리트 학교들의 공통점이 뭐야? 영미권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는 게 뭘 것 같아요? 체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단체 구기 종목 같은 거 있죠. 내가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그 딸내미가 미술학원 난 있잖아 까기 싫어. 난 그것까지 내 봐주는데 합기도 안 간다 그러면 나한테 좀 혼내는 거. 합기도를 안 가. 맨날 단체 구기 운동 같은 걸 안 하다 보니 협동심, 동료에 대한 어떤 연대의식 이런 건 전혀 없잖아 그냥. 성적만 올리면 다다. 학부형들이 설치는 것부터 일단 끊어내야 돼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질기고 탄탄한 쓰레빠로 싸대기 날려버려요, 진짜. 학병 회장 같은 거 인간들. 뒤질래? 이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설설 기니까 학생들도 교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닌가요? 정신을 못 차려, 그냥 학생들. 두 번째가 뭘까? 라이팅입니다. 장문 훈련을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시켜요. 그래서 명문 엘리트 혹은 뭐 퍼블릭 스쿨 출신 치고 글쓰기가 안 된다라는 것은 개 후라이뻥이다라 라고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라이팅 훈련을 시켜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근데 내가 한번 얘기해서 왜고? 그게 글이냐? 와, 내가 진짜 두 손도 발들었어. 아유, 그런 짜깁기 잡글을 답안지랍시고, 아유, 씨발. 진짜 쌍욕이 나온다니까, 쌍욕이. 지가 똑똑하다고 계속 잠깐, 내가 안 똑똑한 게 아니라 저 배불뚝이 강사 새끼, 저 새끼가 잘못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본질이. 저 새끼를 이상한 새끼로 만들면 나의 찌질하다는 혐의가 벗겨질 수 있는 거거든. 그 의식구조의 전환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죽어도 나의 허접함을 인정 안 해. 왜냐면 내가 지난 10몇 년간 때려박힌 모든 것들이 헛짓거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가올 공허함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거든. 그래. 나 여기서 응? 뭐 이런 건 모르잖아요. 내가 EH카 20년간의 위기라던가 한스 제이 모겐서 폴리티스 어몽 네이션즈 같은 것도 좀 일독을 해봐라 그랬더니 역시나 그 외고 나온 서울대학교 경영경제 라인 잠너무 연놈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한테? 저희 여기 학문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수험열적으로 빨리부터 왔는데 저런 책 일일이 휴가래로 병신 같은 소리 나지만 씨부리가 안 그럼 네 점수 그냥 그대로 받아들고 알아서 땜빵 까.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의식 속에 나는 우수해서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들어왔다. 따라서 경영학과 경제학과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지들 세계관의 생각에는 정치 외교학쯤은 내가 배우고 전공하는 경영학 경제학에 비하면 핫바리들이나 하는 전공이야. 따라서 빨리 끝나야지 정상이야. 시간 안에 오래 걸리면 안 돼. 이런 의식 구조가 있어. 근데 뭐 봐야 되는 기본 교과서 보니까 월치의 얇네. 국제정책 얼마 안 걸리겠구나. 내가 그거 얘기 안 했어요? 한 2년 전인가? 일단은 여학생들이 나한테 오더니 한대는 소리가 뭔 줄 알아? 국제정치야. 왜 이렇게 논문 자료도 많고 뭐 하니까 되게 좀 짜증나거든요. 좀 압축해서 줄여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예비순환 때요. 기가 차가지고 대꾸도 안 했는데 그랬던 여학생 둘이 여름방학인가 언제 그 국제법 수업 들으면서 그 김대순 선생님 책 국제조약집 거기다 정인섭 교수 책인가 뭔가 낑낑대면서 카트까지 들고 다니면서 그걸 하더라고. 내 싸대기 날려버리려고 그랬어 진짜. 그러니까 국제법은 그렇게 낑낑대면서 카트를 들고 다녀도 찍소리 안 할 만할 과목인데 족밥 호구 수준인 국제정치학은 그렇게 자료 많고 뭐하면 날 짜증나게 만든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해죽여버려 그냥 그 아버지들까지 끌고 온 다음에 그냥
너부터 쳐맞아야 돼, 이 새끼 해가지고.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진 자들이 잠옷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구조의 기반 위에 무슨 답안지가 나와, 무슨 답안지가.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읽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왜 이 시험을 공부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져. 그렇게 글 읽고 책 읽는 게 싫은 사람들이 이 공부 뭐하러 해? 논의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고전적 현실주의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모겐소나 이에치카를 읽겠냐고. 모겐소나 이에치카가 했던 주요 주장만 효율적으로 암기하고 갈래요. 그런 목적으로 여기 들어온 거잖아. 좋아. 그럼 그렇게 해. 단, 내가 여기서 전제를 걸겠는데, 이런 거 일일이 읽어본 사람보다는 점수가 졸라 낮게 나오는 거 역시 감수해야 돼. 아닌가요? 진짜의 풀 텍스트를 읽은 것과 읽은 것처럼 줄거리만 실컷 외운 사람하고는 급이 다르죠.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 불로소득을 왜 올리려고 그래. 불로소득을. 20대들이 많은 공정성? 나도 부동산 투기에서 몇십억 차익 먹은 거 나한테도 기회를 좀 줬으면,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잖아. 공정성은 기회 공정성 못지않게 결과와 분배의 공정성까지 담보돼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이에요. 근데 그런 의사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공정성이야. 또 하나, 여기에 근데 고전적 현실주의 이 부분에서 이게 국제정책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 기출에 있어서요.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여기 혹시 정치 외교학과 있으면 손 들어봐. 정치 외교학과. 나는 전공이 정치 외교학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딴지 걸고 괴롭히려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손 들어봐, 빨리. 하나, 둘, 셋, 넷. 야, 그럼 봐봐. 우리가 소위 비교정치학이라고 얘기하잖아. 정치학에서. 일반 국제정치학 빼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다루는 가장 대별된 내용이 뭐겠니? 큰 두 개가 있다면. 대의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 Representative Democracy에 해당되는 게 뭐 선거, 정당, 의회, 권력구조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런 한바탕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 또 하나의 한바탕의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자본과 노동 간의 첨예한 대립.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급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지. 이게 뭐야, 이게? 임금, 복지, 고용, 이러한 데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들이 어떻게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혹은 그 한 일개 국가의 그 정치 과정의 메커니즘이 대의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전체주의냐, 라는 것에 따라서 이게 대외적인, 그러니까 월츠 이후라는 말은 이거를 그동안은 무시해왔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쪽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 중공군이 왜 개입했습니까?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설명하세요. 라는 말은
신현실주의에 해당하는 힘의 배분, 다시 말해서 당시 동북아에서 소련, 중공, 북한이라는 북방 삼각구조와 남한, 일본, 미국이라는 남방의 삼각구조가 대립하는 일종의 양극적 힘의 균형이 형성되어가는 조건하에서 이것이 중국 국내 정치의 요소로서 왜 그들이 참전하게 되는까지 겹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지. 내가 근데 이런 야사 내용 얘기할 때마다 항상 짜증내잖아. 아, 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을 끕니다. 뭐 이러면서. 나도 이제 방식을 달리해서 애초부터, 첫 시간부터 귀에 듣기 싫은 소 해가지고 내쫓으려고.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나하고는 스타일 다르게 막 달달달달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암기시키고 요거만 외우면 됩니다. 이런 강사 선생님들 많다며. 글로 가. 안 될 테니까 어차피. 그 개념 용어하고 학자 이름 달달 외운다고 답안지가 써지겠냐? 아유, 정말 내가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 한숨밖에. 딱 감이 안 오니? 7급 영사직 준비하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돼. 이게 골치 아파진 거지. 국제정착이. 그럼 신고전적 현실주의 선생님 얘기하는 그 고전적 현실주의면서 이것이 월츠가 애초에 얘기했네. 세컨드 이미지. 세컨드 이미지가 뭐야? 국가 내부의 속성들이죠. 이 국가 내부의 속성만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 대거 출제되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월치우 같은 그런 얇은 책이나 쳐 읽으면서 대의민주주의 저 모르는데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저 학문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하지 마. 지금 대세는 신고전적 현실주의니까. 이거까지 다 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앉은 사람들 별로 관심 없잖아, 그런 거. 임금, 복지, 고용, 자본과 노동을 짜엮는 양식. 그러니까 정치 경제는 국가, 자본, 노동의 삼자적 조합. 이 위에 서 있는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노동정당, 계급 문제 이런 거. 뭐 계급이야. 연락 극혐이야. 빨갱이 내용인가 봐. 왜 계급 이런 게 나오지? 군대만 계급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그 안암동 떨거지들. 병신 같은 것들이 그 연대 나가지 말이야. 나 참아 생각수록 이해가 안 돼. 특히 외고 나온 애들 있잖아. 왜 안암동에 오고 지랄들이야, 지랄들이. 그냥 연대로 갔으면 그냥 여러 가지 편해서 자기 스타일들이잖아, 거기가. 연애하기도 얼마나 좋아, 그냥. 2년 동안, 방세 좀 더 내야 돼서 좀 문제긴 하지만, 그거 얼마나 연애하기가 좋아요. 시시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잖아, 거기가. 송도 캠퍼스, 그죠? 랄랄라 새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고, 그거 얼마 거기 가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연애 나면서 살면 될 거를 뭐 하러 말이야. 피곤하게. 그래, 안 그래? 이상한 애들이야. 그럼 이거 잘해야 돼. 또 할 거 생각해보니까 할 거 졸라 많네 또. 짜증나. 그리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잔대가리 부리지 말고 외교사를 포함해서 좀 꼼꼼하게 읽어. 됐고, 어차피 안 읽을 거 알아.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항상 내가 뭔가 지름길을 만들어 달라. 학원 강사인 네가. 내가 요것만 딱 외우면 되게끔. 웬 개소리야.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성실하게 노력해온 애들을 한꺼번에 내가 반가이 시키고 니들을 우대를 해줘야 돼. 왜? 요 알량한 수강료 받고 내가 그런 고급 내용들을 엑기스를 다 제시해 달라고? 내가 왜?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로 얘기를 해줄게. 그 300, 400만 원씩 내봐요. 내가 혹시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거는 다 얻어먹겠다. 도덕론 근성입니다.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기는 할 거예요. 응? 이제 대외정책 역시 의회 정당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 21세기는 이런 시대예요. 비공개되고 은폐된 정책 결정 과정,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낱낱이 까맣게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안 될 말이라는 거지. 이거 거쳐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 그리고 군대 얘기가 자꾸 하시니까 남성 우월주의 지랄들 하네. 야, 월츠 이후 여학생들 중에 이게 좀 정말 대가리 안 돌아가는 여학생들 굉장히, 월츠 이후가 목차 타이틀 한번 되새김질 해봐. 맨 처음에 월츠의 기본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대 챕터 2에서부터 뭐가 이어져요? 내용들이 반에베라 군사전략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군발이 얘기, 군대 얘기하니까 짜증난다? 꺼지라고 그럼. 병신 같은 일부 여학생들이 말이야, 군대 얘기 왜 하냐고? 그런 인간들 절대 외교관 뽑아주면 안 돼요. 이걸 또 자꾸 엉뚱한 소리.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없으면 경찰 시키면 안 되지. 여기 왜 여성 할당대 같은 개소리가 들어가냐고. 그래야 한 거예요. 여자라서 경찰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이게 아니라 또 착각들 하지 말라고. 여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끝내준 사람들 많은데, 웬만한 남자 서너 명쯤 간단히 제압하는 여성분들 수두룩합니다 여기. 나도 안 돼요. 대가리 숙여야 돼. 저 유튜브 은하 캠핑이라는데 한번 들어가 봐봐. 인간 병기야 그 사람. 와, 707 중에서도 에이스급이더만. 그런 여성분들이랑 나가 다이다 있더라고. 저 한번 봐주세요. 그런 사람은 경찰을 시켜야지. 장난하세요? 경찰이란 업무가 그런 거잖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면서. 그럴 역량이 안 되면 처음부터 하지 마. 군대나 경찰이 무슨 자선사업단체인 줄 알아? 늘 흉악한 범인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면 경찰 안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남녀의 문제가 아니야. 경찰직을 수행할 역량이 안 되는 자들이 얻어 걸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거 밀리터리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지랄들 하고 있네. 애초부터 외교라는 게 전쟁과 군사의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를 띌 수밖에 없어. 알겠어? 물론 내가 군대 얘기 계속하니까 불편하겠지.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혹여나 이렇게 밀리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나 무관심을 일관하는 자가 혹시 얻어 걸려 외교부 수장이 되거나 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나는 듣자니 요즘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며, 스타디 한다면서. 군축하는 게 좋지 않아요? 군축을 왜 해야 돼 지금 동북아 현실상? 일단요 그냥요 좋으니까요. 지랄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일방적 군축을 선언한다 생각해봐. 동북아에서 이렇듯 불철주야 좀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 상황에 우리가 군축을 해? 그래서 내가 찝히는 거, 그 새끼 뭐드냐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외고더라고, 외고. 그런 애들은 보통 자기의 생각이 찌질하고 수준 낮은 생각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치환시키죠. 자신의 생각이 찌질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의 다양성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꼰대 정원준 새끼가
그런 생각의 다양성을 뭔가 배제하고 있다. 예. 그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질의 문제겠지. 찌질하게 무식한 새끼가 하는 헛소리까지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포괄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병신 같은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그런 헛소리를 떠들어도 되는 것이냐 치환되냔 말이지. 알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틈새 내용을 그거로 반반 치킨처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외교사도 이번 기회에 다 해주세요라는 소리 하면 진짜 턱주가리 날아갑니다. 한 대 맞습니다, 저한테. 헛소리 찍찍 까대지 마. 18회 안에 외교사를 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일수록요, 외교사 책 거의 몇 페이지 읽어보지도 않은 부류네. 그러니까 맨날 신동에 외교사 쌈박한 요약서 많다더매, 수험 외교사 이래가지고 백날 읽어봐. 역사가 그렇게 두 문자 외운다고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나 참 생각하는 꼬라지라고. 그냥 닥치고 읽어. 국제법 1000몇백 페이지 읽는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면서 외교사 1000페이지 가까운 거 읽으려니까 시간이 아까운 게지. 내가 그 심리 모르는 줄 알아? 읽지 마. 안 읽은 만큼의 점수만 기대하라고. 어디서 말이야 자꾸. 너가 안 읽으래? 너 이거 안 해줄 거예요, 외교사. 자신 없어요. 능력 없어요. 따라서 좀 제대로 정리 안 되는 몇몇 특수한 내용들 있죠. 2차 대전 이후도 물론이고, 올해 출제된 것 같은 어떤 일본의 2차 태평양 전쟁 이전의 어떤 정책 기조 같은 요런 내용들만 별도로 한번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혹여나 비엔나 회의부터 대땅 뜻 넘어서까지 싹 다 정리해 주세요. 처음 맞는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더러운 도덕놈 근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 되게 이런 부분이 되게 나로 하여금 열 안 받을. 왜 황종리한테는 그런 요구를 안 하니? 보강이 싫다며? 그러면 일주일 넘게 보강하는 국제법 선생님들은 다 뭐야? 그래 안 그래? 뭔가 이 외시계에는 국제정치학과 외교사에 대한 생내적인 폄하의식이 있어요. 넘버 3다. 그러면 외시라는 시험 과목에서도 국제정치학은 관심 중요도의 랭킹에 몇일 것 같아? 랭킹 1위가 뭐야? 피세? 경제학 국제법하고 시간 짜투리 남으면 그때서 국제정책 한번 하는 신용하겠다. 이런 개씨발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좁혀버릴 겁니다, 내가 이제. 대충 안 봐줘요. 옹야옹야 해줬더니, 나는 국제정치학 강사이기 이전에 하나의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사에 대한 딜레탕트 애호가예요, 애호가. 곤충을 수집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애호가 앞에서 그런 족밥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고. 생각하는 게 틀려먹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보면, 가만히 외시해보면. 내가 이제 주의사항 몇몇 개 알려줬어요. 헛소리 찍찍 까대지 마십시오, 절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하시기 편한 방식대로 정리하고 수업할 수 있는 강사 선생님들 많아. 그럼 글로 가. 왜 우물가에 와서 숭늉 찾냐고 자꾸. 그래 안 그래? 여는요,
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싫어해요. 첫째, 실력 없는 사람. 근데 실력 없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실력이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 실력도 없는데 지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부류 있지. 얘네가 가장 교정하기 힘든 부류들이에요. 얘네들은 발전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지지가 않는 거지. 난 항상 이런 위치쯤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바닥에서부터 뭘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식구조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예. 더구나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한번 회상을 해봐. 니들 스스로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본 적은 있냐? 항상 보습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 있는 시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들을 암기하고 요것만 하면 된다고. 누군가가 닭고기에서 뼈를 다 추려준 순살치킨만 처먹어대고 왔잖아, 지금까지. 그 편한 방식으로. 그죠? 대놓고 얘기해. 이것도 특히 여학생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자료를 일일이 분류를 하고 여기서 핵심 엑기스는 뭐고 내가 여기서 어떤 논리를 어떻게 따가지고 나만의 답안의 논리 설계도를 어떻게 짤 것인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지금까지. 그러니 무슨 답안지가 써지겠냐고. 나한테 혹여나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나가세요. 솔직히 개짜증나니까요. 따라서 네가 닭뼈를 다 발라놓으면 나는 순살치킨만 냠냠냠 머스타드 소스 찍어서 처먹겠다. 나가라고. 다. 이런 애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바로 잘리지. 유리천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인정해요. 여성에 대한 차별.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이봐, 우리 회사, 우리 기업에서 말이야. 저런 기집들이 중요 포스트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다른 회사하고 바이어 상담을 할 때도 참 쪽팔리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의식구조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걸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답안지 강평하면서 리포트 베껴서 제출하는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 진짜로 능력이 탁월하고 동등한데 여자라서 카트 되는 건가? 이 편의주의적 요소라는 부분은 과연 없는 건가? 뭐든지 공부나 뭐나 그렇게 편하게만 부르짖다 보니 이 거친 전장터에서 무릅쓰고 돌파할 사람을 원하지. 그게 어느 분야든 간에. 유리천장이 혁파되어야 됩니다. 이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은 남자들한테도 피곤해요. 남성성은 남성성대로 또 보이지 않는 숱한 유리천장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남성성, 혜택만 보는 존재, 천만의 말씀이야.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남성성 안에서도 그 프레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all kind of 그 불평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은 사라져야만 하는데 그러려면은요 진짜 제대로 잘해야 돼요. 나는 적당히 요 정도 노력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나를 프로모트 시켜줘야 돼.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순살치기만 드셔온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펼쳐질 인생이. 닭뼈를 일일이 골라내가면서 닭고기 드신 분들은 순살치킨 드시면 너무너무 편하겠지만 처음서부터 순살치킨만 처먹은 사람들은요 네가 일일이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뭐 혹은 튀거나 해가지고 네가 일일이 그 닭뼈를 다 발라내가면서 고기 먹으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거 도태되는 거지. 근데
순살치킨만 제가 왜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한 걸 얘기를 해줄까?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었잖아. 진짜로 세지게 하려면, 진짜로 지 자식 새끼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야생에서 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렇게 키워줬어야 되는 건데, 특히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 천박한 그 부모 학배원들이라는 자들이 그 자식 새끼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야생의 생존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형태로. 누구 탓을 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답안지 강평 하기는 할 텐데, 이제 나야 뭐 거치적거리는 것도 없고 어차피 이 학원도 이제 FA 몇 달 안 남았어. 그 얘기는 뭐야? 눈앞에 뵈는 게 없다는 거지. 제가 굉장히 신랄하고 가차없이 강평할 테니까 그렇게도 하세요. 한 사람당 1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답안지가 개허접의 끝판왕인지, 자신 없으면 아예 답안지 제출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피곤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좀. 응? 알겠어? 따라서 틈새와 기출문제 중 엄선된 거를 반반 치킨으로. 계속 선생님 뭐 치킨 얘기만 하십니까? 나도 치킨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치킨이 먹고 싶어지냐? 그런데 진짜 한 번쯤 이렇게 그지? 마스타드 치킨 얘기 퍽 해가지고 이거 양념치킨이나 먹어도 되는 것들, 나는 프라이드 소금 찍어서 먹는 걸 선호해. 노땅이니까, 꼰대니까. 요거 반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거든요. 시험 문제에 만만치 않은 것들이 출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그럼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선생님? 예. 골치 아픈 거죠. 근데 문제는 정치 외교학 전공했다는 것들조차, 너 저거 뭐야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국제정치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교정치 몰라요, 이래요. 행시 강의에 가가지고 너 왜 이런 것도 몰라, 정외과가. 그러면 선생님 저는 비교정치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제정치하고 몰라요, 이래요. 정외과들 각오해. 학교를 허투루 다녔느냐 똑바로 다녔느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연령대들 겪어본 결과 되게 웃기는 부분이 뭐냐면, 뭘 되게 대우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수강생인 나는 고객, 강사 새끼는 사장, 따라서 고객은 왕. 나 이런 컨셉 전혀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이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대신 얘기해 줄까? 나도 진상 손님 안 받을 권리 있어. 저 또 실력도 없는 애들이 기어들어가지고 헛소리 까대는 거? 그거 진상 손님이야. 그 진상 손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경찰 불러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지. 왜 진상 손님이 고객이야? 술집에서 기본 매너도 안 되는 애들 쫓아내는 것도 내 권리야. 다시 말해서 기초 공부도 안 되는 애들이 이순환 같은 데 들어오면 곤란해.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이 부분. 그런 사람들은 겐세이 치지 마시고요. 내년이 됐든 뭐가 됐든 예비순환 강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도 제대로! 대충 말고. 알겠어? 조금 쉬었다가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